이 마젤란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돈을 못 벌었다라고 합니다. 펀드의 성적은 연 28%, 13년 내내 손실을 낸 해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숫자만 보면 완벽하죠. 그런데 투자자의 성적은요, 성과가 좋아서 소문이 난 뒤에 들어오고 시장이 또 무서워지면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이 아니라 타이밍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엄청난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상당수는 돈을 못 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수십 배 올랐어도 삼성전자로 큰 돈을 번 개인이 많지 않은 이런 이유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리치고 말고 주식 분석 시스템 이제 분리자를 또 개발을 했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수출 데이터나 그다음에 업종 사이클 신호등이나 AI 재무제표를 통해서 다양한 기업들을 이제 바로바로 이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대주식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누구라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부하는 투자자만이 저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뭘 한번 해볼 거냐면요. 주식책 도장 깨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그리고 좋은 주식책들을 또 홍보가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제가 책을 한 권씩 핵심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식책 도장 깨기, 제가 이걸 뭘로 할지 정말 누구로 할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피터 린치로 제가 정했습니다.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주식 투자에서 상식으로 성공하는 법, 2026년 최신 개정판이 나왔고요. 뉴욕 타임즈 아마존 베스트셀러, 그리고 국내 100만 부 돌파라는 정말 엄청난 책이죠.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정말로 많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주식 투자를 잘 모르시는 또 분들이 있고 혹시라도 이 책을 읽어 보셨더라도 제가 또 핵심 정리를 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철학을 마음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 너무 웃기죠. 13년 동안요 연 28%의 수익을 냈거든요, 피터 린치가.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첫 문장이 뭐냐, 전문가의 말을 듣지 말라라는 겁니다. 피터 린치라는 분이 운영한 마젤란 펀드가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 동안 연 28%, 누적으로 2500%의 수익을 냈습니다. 2천만 달러를요 140억 달러로 키웠고 13년 동안 손실을 낸 해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람이 쓴 책의 제1원칙이 뭐예요?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입니다. 피터 린치는요 개인보다는 기관이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는요 구조에 묶여 있다라고 합니다. IBM에 투자를 하면은 고객 돈을 날려도 쫓겨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마트를 4달러가 아니라 애널리스트 50명이 붙은 40달러에 삽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돈이 커질수록 살 게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조 원을 굴리는 펀드는 시가총액 100억 원짜리 회사를 사봐야 표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운용력은 본인 업무 시간에 4분의 1을 왜 샀는지 설명하는 데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굴리는 규모가 커질수록 살 게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개인은 현장에 있다고 합니다. 레그스 스타킹을 발견한 것은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슈퍼마켓의 소비자였다고 합니다. 제조자 헤인즈는 주가가 6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네 번째, 대박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종목 실험에서 스톱 앤 숍 하나를 더하자 수익률이 30.4%에서 110.6%가 됐다고 합니다. 손실은 유한하고 이익은 무한하기 때문에 이런 거고, 그래서 대박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기 전에 유형부터 분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마젤란 펀드가요 13년 동안 연평균 28%, 누적으로 2500%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냈는데요. 문제는 뭐냐, 이 마젤란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돈을 못 벌었다라고 합니다. 펀드의 성적은 연 28%, 13년 내내 손실을 낸 해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숫자만 보면 완벽하죠. 그런데 투자자의 성적은요 성과가 좋아서 소문이 난 뒤에 들어오고 시장이 또 무서워지면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이 아니라 타이밍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엄청난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상당수는 돈을 못 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수십 배 올랐어도 삼성전자로 큰 돈을 번 개인이 많지 않은 이런 이유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생활 속의 발견은 조사할 이유이지 살 이유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마트에서 잘 팔리는 거 봤다라는 거는 후보 목록에 올릴 근거일 뿐이라는 거죠. 확인할 것이 셋 더 있다고 합니다. 이 유행이 얼마나 갈 건지, 그리고 회사 전체의 이익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주가가 혹시 이것을 이미 반영을 해버렸는지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를 건너뛰고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가가 65달러에서 1.75달러가 되고 결국에는 파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지금 당장 물건이 잘 팔리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꼭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냐, 기관이 안 볼 때가 바로 살 때다. 아무도 안 볼 때 이때 샀으면 18배를 얻었다라는 거죠. 기관 보유 비중이 0.6%에 불과하고 애널리스트가 한 명뿐이던 시절에 사서 얻은 수익이 얼마라고요? 18배라고요. 근데 모두가 볼 때 고점 추락, 애널리스트 30명이 몰리고 기관이 가득 찬 뒤에는 뭐예요? 바로 그 자리가 고점이다라는 거죠. 관심이 몰린 뒤에 들어가면 이미 다 가격이 오른 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피터 린치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사기 전에 6종류 중에 어디인지부터 정해라. 유형이 기대 수익과 매도 시점을 전부 다 결정을 한다는 거죠. 첫 번째 유형입니다. 바로 저성장주입니다. 성장이 멈춘 크고 오래된 회사다. 얘는 그냥 배당을 보고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뭘 보고 팔아요? 성장이 멈췄잖아요. 근데 배당도 안 줘? 팔아야죠. 두 번째는 대형 우량주입니다. 꾸준히 버는 큰 회사인 거죠. 대형 우량주는 30에서 50% 정도 이제 수익 보고 나오는 거예요. 얘는 목표만큼 오르면은 그냥 팔고 나오는 겁니다. 꾸준히 돈을 버니까. 세 번째는 뭐냐? 고성장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고 빠르게 크는 회사. 이런 회사에서는 몇 배짜리가 나와요? 10배 이상짜리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 회사는 언제 팔아요? 바로 성장이 꺾이면 그때 팔아라. 네 번째, 경기 순환주는 뭐냐? 바로 업황을 따라서 오르내리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시점이 전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뭘 보고 팔아요? 사이클이 돌면 파는 겁니다. 왜? 경기 순환주니까 사이클이 돌면 팔아라. 다섯 번째, 바로 회생주. 무너졌다가 살아나는 회사인 거예요. 성패가 얘는 극단으로 갈린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초대박이 터질 수도 있고 다시 망할 수도 있고. 얘는 뭐가 중요하냐? 바로 빚 구조가 안 풀리면. 여기서 분리자 얘기를 제가 잠깐 해보면, 하이닉스 들어가서 AI 재무진단 들어가 볼게요. 이건 뭐 어떤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정성을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런 게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위험한 이런 기업들 분리자에 들어가시면 이런 내용들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생주 같은 경우는 이제 빚 구조가 안 풀리면, 그래서 안정성이 위험하다 그러면 바로 제동을 걸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뭐냐? 자산주입니다. 장부에 안 잡힌 자산을 쥔 회사가 있다. 이런 거는 뭘 보고 팔라고요? 시장이 알아보면. 정말 중요한 얘기네요.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 주식이 이 6가지 유형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얘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고성장주에서 3번이었다가 대형 우량주로 갔다가 자산주로 거쳤다가 이제는 저성장주가 됐다고 합니다. 한번 분류하고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규칙이 정반대 결과를 낸다고 합니다. 2배 오르면 판다를 두 종목에 똑같이 적용을 하면은 대형 우량주에 판다, 이건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아까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대형 우량주는 꾸준히 돈을 버는 회사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2배, 3배 노리지 않고 30에서 50%를 노리는 건데, 근데 만약에 얘가 2배가 올랐다? 그러면 이제 얘를 파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고성장주에 적용을 한다, 대박을 차단한다라는 거죠. 월마트의 같은 규칙을 쓰면 10배 이상 갈 종목을 2배 밖에 못 먹고 내가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규칙이라도 유형에 따라서 적용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정해진 규칙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몇 퍼센트 오르면 나는 무조건 판다라는 규칙보다 이 종목이 어떤 유형인가가 먼저이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터 린치가 말하는 완벽한 종목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관심밖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도. 첫 번째, 따분하고 혐오스러울수록 좋다. 예를 들면 병뚜껑 만드는 회사, 폐유 수거 업체, 장의사, 장의업체 SCI는 20배가 올랐습니다. 성장이 멈춘 업종에는 경쟁자가 들어오지 않는 거죠. 장의업체 SCI가 20배가 올랐어요. 따분하고 혐오스러울수록
좋다. 두 번째, 틈새를 쥐고 있어야 된다. 동네 채석장이나 특허를 가진 약처럼 남들이 못 들어오는 자리다. 값을 올려도 고객이 떠나지 않는 게 아니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틈새를 쥐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반복해서 사는 물건을 파는 기업들. 와, 이거 너무 좋다. 예를 들면 면도날처럼 한 번 사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사야 하는 제품, 반복적으로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기업, 이런 종목.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 바로 내부자가 사고 회사가 자사주를 사는, 그렇죠. 회사 사정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내부자들이겠죠. 그런데 회사 내부자가 사고 그 회사에서 우리 회사의 자사주를 산다? 회사가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죠. 이 네 가지 특징들을 갖고 있는 종목이 완벽하다.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반드시 피하라고 한 것들입니다. 이쪽이 실전에서는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첫 번째가 뭐냐? 최고 인기 업종의 최고 인기주입니다. 홈쇼핑 네트워크는 3달러에서 47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3.5달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업종을 가장 뜨거울 때 사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고 하네요. 두 번째, 제2의 아무개라고 불리는 회사라고 합니다.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엔비디아라는 말이 붙는 순간 의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원조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식 분석 시스템 분리자 주식업계에서 원조인 것 같은데 현재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무료로 되어 있고요.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식 분석 시스템 분리자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계속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본업과 무관한 인수를 벌이는 회사. 본업이랑 무관한데 자꾸 인수를 한다. 린치는 이걸 뭐라고 불렀냐? 사업 다 악화라고 불렀다. 잘 되는 회사가 엉뚱한 곳에 돈을 쓰기 시작하면 이거는 잘못되는 신호다라는 거죠. 네 번째, 한 고객에 매달린 회사와 풍문주. 만약에 한 곳이 매출의 25에서 50%를 차지한다. 그러면 그 고객의 조건을 바꾸는 순간 회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풍문주. 곧 대단한 게 나온다. 소목만 있는 종목도 피해라. 이런 얘기를 또 했네요. 그리고 이야기가 좋아도 숫자가 안 맞으면 사지 않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피터 린치가 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한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주가와 이익입니다. 장기적으로 주가 곡선은 이익 곡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메스코 30년 연속 증익 1300배, 적정 퍼, 공정 PER은 성장률과 같다. EDS는 PR 500배에서 40달러가 3달러로 이익이 안 따라오는데 주가만 오르면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EDS는 이익이 20배가 늘었는데 PER은 500배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4달러에서 3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적정 PER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세 번째로 뭘 얘기했어요? 성장률 더하기 배당 나누기 퍼 2 이상이면 매수 목표권, 얘가 1 미만이면 부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장률에다가 배당을 더한 거, 이걸 PER로 나눈 값입니다. 라킨타 연 50% 성장의 PER 10배에서 11배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무 구조, 자기 자본 75대 부채 25가 표준이다. 포도주당 수령금 16.3달러가 바닥이었다고 합니다. 핵심은 뭐예요? 주가와 이익 봐야 되고요. 적정 퍼도 봐야 되고요. 성장률 더하기 배당 나누기 PR도 봐야 되고요. 재무 구조도 봐야 된다.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굉장히 강한 방법이 있죠. 아니, 피터 린치가 이거 수익을 올린 시대가 언젠데 지금 1990년까지 지금 수익 올린 거 가지고 지금 2026년, 27년, 조만간 2030년인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의 한국 시장은요, 알고리즘 매매랑 외국인 수급이 지배를 하는 시장입니다. 개인이 마트에서 뭘 발견하더라도 이미 그 정보는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고 기관이 못 사는 소형주는 애초에 또 거래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반박은 절반이 맞습니다. 하지만 맞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속도는요, 반박이 맞습니다. 1989년에는요 슈퍼마켓에서 본 것이 며칠 앞선 정보일 수 있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뭐 지금처럼 뭐 SNS, 유튜브 이런 게 없으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발견만으로 앞설 수 있는 시대는 끝난 거 맞습니다. 두 번째, 구조 제약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리미티드를 기관 보유 0.6% 있을 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정보가 아니라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형 펀드는 소형주를 못 사죠. 이 제약은요, 알고리즘으로도 안 풀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발견이 아니라 인내가 무기다. 개인의 진짜 우위는 남보다 먼저 아는 게 아니라 분기 성적표를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한국에서 유연하다. 그러면 피터 린치가 얘기한 거를 한국 데이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먼저
먼저 발견해라. 산업의 변화는 수출 숫자에 먼저 찍히겠죠. 경기 순환주는 시점이 전부다. 이 업종의 사이클이 지금 어디쯤인지 아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이거 어디 가면 볼 수 있다고요? 업종 사이클 신호등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이 업종 사이클 신호등을 다 볼 수 있다.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가면 안 좋아지는 쪽, 위로 올라가면 좋아지는 쪽. 강한 호황은 조선업, 화장품. 그런데 정상 호황은 반도체, 제약바이오, 정유, 타이어. 그런데 좀 좋아지는 방향이 제약바이오, 정유, 타이어 이런 거죠. 철강도 좋아지고 석유화학 좋아지고 있고 2차전이 좋아지고 있고, 안 좋아지는 쪽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거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 PER은 성장률과 같다. 지금 시장 전체가 싼 자리인지 비싼 자리인지 이거 알아야죠. 뭘로 알 수 있다고요? PER 차트. PER 차트 볼 수 있는 거 어디예요? 분리자밖에 없죠. 하이닉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치평가 들어가면 퍼 차트가 보이죠? 2분기 실적에 반영돼서 그런가 봐요. 진짜 싸다. 최고 저평가 하위 3%라고 나오네요. 하이닉스 퍼가 얼마라고요? 6.5입니다. 6.5. 6년만 하이닉스가 이 상태로 돈을 벌면 시가총액만큼 되는 겁니다. 물론 싸기만 하다라고 바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부사가 사는지를 또 봐라. 그래서 한국의 연기금은 외국인의 수급으로 또 대신해서 보면 되겠죠. 국민연금 매매와 또 외국인 수급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대중들이 낙관함 끝물이다. 심리를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점수로 또 환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포 탐욕 추이를 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공포 탐욕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분리자에 가서 홈에 가서 여기 공포 탐욕 추이를 보시면 점수가 16점이니까 극단적 공포 상황이네요. 굉장히 사람들이 공포에 지금 질려 있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사기 전에 또 반드시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2분 독백을 못하면은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종목에 흥미를 느낀 이유, 그리고 잘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 그리고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함정, 이 셋을요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을 수준으로 2분 안에 말할 수 없다. 그럼 사지 말라는 겁니다. 고백하자면 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데이터를 보고 했지만 이 세 가지 이유를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2분 안에 말한다? 야, 이거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이 위험한 게 아니라요, 사는 방식이 위험합니다. 피터 린치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라고 부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부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누가 좋다고 해서 사는 거죠. 그러면 빠졌을 때 내가 이걸 팔아야 되는지 더 사야 할지 판단할 근거가 없는 거죠. 제발 시장 가서 장 볼 때만큼의 노력이라도 좀 하고 좀 살아. 공부하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리즈를 제가 계속 할 거예요. 저도 지치지 않고 계속 책 읽어가면서 요약하면서 저도 할 테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주식 시리즈 잘 함께 따라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한 종목에 전부 넣어버리는 거. 맞으면 인생이 바뀌지만 틀리면 회복할 기회 자체가 사라져버린다. 피터 린치가 개인에게 정한 종목 수는요 3종목에서 많게는 10종목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게 뭐예요? 빌려서 사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대부분이 무너집니다. 그 누가 봐도 똑똑한 천재가 있는데 똑똑한 천재가 망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 뭐예요? 바로 레버리지를 쓰는 거. 빌려서 뭘 하는 거. 무리한 대출. 이런 거 잘못했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거죠. 폭락은 견디면 지나가지만 빌린 돈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청산이 되죠.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는 뭐예요? 시장은 맞힐 수 없고 맞힐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예측을 버리라는 주장이 근거로 피터 린치가 든 숫자들입니다. 1981년, 82년 대불황을 예고한 경제학자 6만 명 중에요 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피터 린치 자신도 87년 블랙 먼데이를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30일을 놓치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반토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수익이 34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1927년 1000달러에 60년 뒤가 37배 차이. 국채는 7,400달러인데 주식은 27만 2천 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내가 이거를 맞추려고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것보다 그냥 틀린 채로 앉아 있으라는 거죠. 이게 더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는 못 올라와 더는 안 내려. 둘 다 틀렸다는 것을 보이는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필립 모리스가요 75센트에서 124.5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싸 보인다는 이유로 판 사람이 놓친 거죠. 중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놓쳤겠어요. 이거를 더 못 올라. 이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이만큼 내렸으면 충분해, 더 이상 안 내려. 폴라로이드 143.5달러에서 14.13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오르는 꽃을 뽑고 내리는 잡초에 물을 주지 말라는 것이 피터 린치의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주식 지금 멀쩡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올라간다는 이유로 파는 거죠. 실제로 이런 분들이요 생각보다 진짜 많습니다. 올라가는 주식을 무서워서 팔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잡초
기초에 물 주지 말라. 주가가 지금 내려가는데 여기다 물 타기를 하고 이런다라는 거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피터 린치의 유명한 책 월가의 영웅, 그리고 2026년에 지금 개정판이 나왔죠.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주문하셔서 이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져가실 것 핵심 내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유형부터 분류를 해라. 6가지 중에서 과연 어디인지, 이걸로 인해서 기대 수익을 얼마나 기대할지, 또 매도를 언제 할지, 이게 다 결정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식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모든 주식에 통하는 공식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발견은 조사할 이유이지 살 이유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 생활 속에서 찾은 종목도 있지만 또 3가지 검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도 검증해야 되고요. 세 번째, 이분 독백을 못하면 사지 말라는 거죠. 이유와 조건과 함정을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2분 안에 쉽게 설명할 수 없다. 그럼 아직 모르는 거다. 또 사지 말라는 거죠, 주식. 네 번째입니다. 기대치는 연 12에서 15% 정도 잡고요. 종목은 3개에서 정말 많아도 10개. 시장의 평균이 9에서 1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에서 15% 정도만 해도 충분히 괜찮은 수익이다라고 하는 거죠. 2배, 3배를 목표로 잡는 순간 무리한 선택이 시작이 된다. 그것 때문에 큰일 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충분히 공말로 공감이 많이 되는 이런 내용들이고, 책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이런 부분들 주식 분석 시스템 분리자에 잘 또 반영을 해서 개발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 리치고 TV는 부동산 그리고 주식, 자산시장 전체를 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하는 플랫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리치고, 주식 투자는 분리자 보시면서 여러분들 자산 분리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함께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